드디어 삼각함수입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초월함수라고 얘기해요 보통.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예요.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서 역함수 관계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삼각함수는 아예 관계없어. 전혀 관계.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차함수라든지 무리함수, 유리함수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만 잘 배우면 처음 배우는 거지만 오히려 더 쉽게 잘 익힐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린 거야. 자, 봅니다. 삼각함수. 일단 이거를 하기 전에 문제에서 말하는 용어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수직선을 좌표 평면을 이렇게 나타내면 x축과 y축이 있는데 이게 x축의 양의 방향이 있고 이게 y축의 양의 방향인데 일단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각도가 오거든요. 각도가 나오거든요. 각도라는 것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 그지? 그럼 회전을 하면 여기가 몇 도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각도가 우리가 구하는 각도인지를 구하려면 기준값이 있어야 돼. 기준값. 어느 특정한 선이 기준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윤아야, X축 양의 방향, 음의 방향, Y축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 네 가지가 있어. 너가 기준인 선을 정하래. 넌 누굴 기준선으로 할래? 선 네 가지가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 이 선 중에서 네 개 중에 하나를 너가 기준을 잡으래. 기준! 누구 잡을래? 그냥 자식이 너가 수학자야. 어떤 걸 기준을 잡아야 돼. 뭘 기준을 잡을래?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선우야, 넌 뭘로 할래? 기준 잡으라면. 그쵸? 얘가 기준되지 않겠어? 보통. X, Y 중에 X가 더 많이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음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들아, X축의 양의 방향이 이 반직선. 뭐라고? 반직선. 반직선은 시작하는 점이 있고 끝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반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한자어예요. 시초선. 우리말로 풀어내면 얘도 이것도 한자어긴 하지만 얘가 뭐가 돼? 똑같은 말로 시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각도를 재는 기준이 되는 선을 시작선, 시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 뭐야? 회전을 시킬 거야, 얘들아. 회전을 시키면 회전 방향은 두 가지예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방향이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수학에서의 플러스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느낌 어때요? 뭐가 돼? 너라면 몰라겠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너는?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수학에서는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볼 거예요. 이유는 없어. 약속이야 그냥. 반시계 방향을 회전 방향, 수학에서의 정방향, 정방향이라고 말하면 괜찮겠어요? 올바른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수학에서의 정방향은 시계 반대, 반시계 방향이 정방향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삼각함수에서 60도 그려줘 하면 60도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60도를 그려야 되는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거나 여기를 기준으로 일로 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시초선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야 돼요. 다시 그럼 저기에서 150도 그려줘 라고 하면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90도를 넘어 60도를 더 가서 한 요 정도가 150도가 될 거예요. 괜찮아? 유나 270도 그려줘. 어떻게 되겠어? 270도. 어디까지? 더 가? 이게 몇 도야? 몇 도 왔어 이게? 180. 270도 가라고 어떻게? 더 가요. 어디까지?
더 가? 계산 네가 해야지. 몰라요. 야, 270도가 몇 도냐고. 270도는 90도가 몇 번인 거야. 그럼 어디겠냐고. 거기. 여기가 되겠죠. 이게 몰라요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응. 알겠어요? 그래서 270도는 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여기가 몇 도라고? 270도. 한번 해볼게. 270도. 됐죠? 근데 선생님 너무 멀리 간 거 아닙니까? 귀찮네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빨간색으로 나타내면 이거 몇 도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무섭잖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오늘? 웃기라고 하면 이렇게 안 웃어. 자, 이렇게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괜찮니? 그럼 이제 동경이라는 용어가 지금 여기 나오나? 다음에 나오나? 나오는구나. 자, 이제 중요한 또 용어가 있어요. 동경. 도쿄? 재밌죠? 이해 못했어? 동경, 도쿄. 그만할게. 자, 그런 뜻 아닙니다. 도시 이름 아니고요. 이 용어가 안 예뻐. 동경은 그냥 아예 전혀 다른 느낌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동경은 그냥 반지를 말하는 거예요. 원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반직선을 그냥 동경이라고 말하는 거.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동경, 이것도 동경, 이것도 동경.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 문제를 풀다 보면 동경이랑 각이랑 같은 개념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절대 아니야. 동경은 그냥 반직선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동경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동경, OA 이렇게 나오거든요. O는 여기고 원점이 O고 A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가 만약에 A래. 그럼 동경 OA가 뭐 말하는 거야? 반지름 OA를 말하는 거라고. 동경 OA는 다시 뜨면 얘들아 반직선 표현법 중1 때 배웠었어요. 이렇게. 알고 있나? 동경 AO와 동경 OA는 다른 겁니다. 동경 OA는 O를 시작으로 A점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반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동경은 각도가 아니야. 한 80% 애들이 동경이랑 각도랑 거의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애거든요. 엉망치는 거야. 알겠죠?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애들이 헷갈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동경 OA가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이렇게 항상 물어봐. 각을 구하러 갈 때 동경으로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항상. 동경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럼 동경 OA가 이루는 각을 구하래. 그게 뭘 말하는 거냐? 한번 내가 여기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 A고요. 여기가 O예요. 이게 동경 OA예요. 괜찮니? 유나야? 각도기를 이렇게 갖고 왔어. 각도기를 쟀어. 각도기 쟀더니 유나야 대충 얼마쯤 보이고? 얼마쯤 보여? 얼마? 안 들렸어. 60. 오! 자신있게. 60도처럼 보이죠? 동경 OA가 이루는 각은 몇 도? 60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근데 이거밖에 없을까? 잘 봐. 각이라는 건 초선을 시작으로 돌리면 되는데 얘랑 일치할 수 있는 각이 60도도 있지만 한 바퀴를 더 돌아. 봤어. 그럼 얼마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몇 도일까?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각은 몇 도일까요? 그렇지. 이게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 근데 한 바퀴를 돌고 더 60도를 더 간 거죠. 그럼 몇 도야? 420도가 되네요. 그럼 물어볼게요. 동경 OA가 나타내는 각은 60도라고 해야 될까요? 420도라고 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닐까요? 둘 다 맞을까요? 둘 다 맞죠. 의심이 없잖아.
이해 갔어? 그럼 윤아가 하나만 더 얘기해봐.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얼마? 응? 420은 이렇게 했잖아. 이거 말고. 얼마? 맞은 거 같아. 빨리 크게 얘기해. 아니야. 맞았다고 얘기하라고. 480. 480? 아니에요. 내가 잘못 들었구나. 아니야.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540. 뭔 소리 없어. 아이 자식아. 이거는 한 바퀴를 안 들고 바로 간 거죠. 네. 초록색은 한 바퀴를 돌아서 온 거죠. 그 다음 방은 몇 바퀴 들고 가면 되겠어? 여기서 시작.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60도로 더 가면 되는 거죠. 한 바퀴가 360이니까 360을 두 번 가고 추가로 60을 더 가면 되는 거네. 그럼 780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하나가 아니라 60, 420, 780, 또 360 더해서 또 얼마. 360을 계속 더하면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맞아요?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강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또한 플러스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선우가 한번 해볼래? 반대 방향으로 가면 몇 도가 나올 수 있을까? 몇 도야? 300도? 300도? 그렇지. 마이너스 300도가 되는 거죠. 왠지 알아? 왜? 왜 마이너스야? 여기 밑에. 어? 여기 반대로. 그쵸.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반대 방향이에요. 정방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00도도 같은 거죠.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360을 더하면 마이너스 660도도 두 바퀴 가서 만들어낸 동경이 되겠죠. 괜찮아요? 괜찮니? 그래서 회전에 의한 각도는, 그러니까 360도 이내의 각으로는 모든 반직선을 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0부터 360도를 벗어난 각으로 표현한다면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한 동경에 대해서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각도라는 것이 0도부터 36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범위의 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게, 얘들아.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동경 OA가 나타내는 각을 식으로 구해달래. 그냥 지나가다가 유나가 나한테 선생님 동경 OA가 이루는 각 좀 써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고민이 되는 거지. 얘를 60으로 표현을 해? 420으로 해? 마이너스 300으로 해? 뭘 하지? 고민되잖아. 많은 사람들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얘들, 이거든 하나의 식으로 이 모든 걸 다 표현하자. 그 방법을 찾자라고 의논을 한 거야. 그래서 찾았어요. 우리 똑똑한 우진이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진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각을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어. 마이너스 360. X? 그렇지 않은데? 왜냐면 X가 0이면 0이고 X가 1이면 360인데. 이것들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저기서 빼면 뭘 빼? 몇 바퀴 돌았는지. 거의 그 얘기야.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이 동경 OA가 나타내는 각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누구야? 얼마야? 60이죠. 자, 한 바퀴를 더 가면 뭐냐면 60에다가 360을 더하면 되는 거고요. 한 바퀴를 더 가면 60에다가 360을 두 번 더하면 되는 거고요. 세 바퀴를 가면 60에다가 360도를 세 번 더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n바퀴를 갔다고 한다면 360에다가 n을 곱하면 되는 거야. 헐, 됐다. 이거예요. 동경에 대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잘 보세요.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60이 되고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420이 되는 거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780이 돼요. 그리고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00이 되고요. n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60이 나와요. 그럼 뭐야? 모든 동경 OA에 대한 각을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좋은 거네, 그죠? 자, 이렇게 동경이 이루는 각을 모두를 한 번에 식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동경에 대한 일반각이에요. 괜찮아? 이해됐어요? 일반각이 뭐라고? 60 더하기 360 곱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각을 그 동경이 나타내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식으로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일반각 117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조건 요걸 표현해야 되나요? 맞아. 그게 제일 좋으니까. 잠깐 물을게, 얘들아. 이건 어떻게 될까? 잘 보세요. 이게 B예요. 동경 OB에 대한 각을 구해보면 가장 작은 양수인 각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30도라서 얘가 300입니다.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동경 OB에 대한 일반각을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동경 OB는 300 더하기 360도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이거 맞는 거라고.